안녕하십니까, 불타는 나방입니다. 금일 영상은 화재 대응 능력 1급 시험 후기 및 피드백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재 대응 능력 1급 시험을 응시하려면 2급을 취득하고 2년이 지나고 각 시도 또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재 대응 능력 1급 교육을 다녀와야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시험 최종 합격률이 약 25%에서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시험 준비를 하면서 시험이 어떻게 치러지는지 소문으로만 듣고 특별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선임분들이 주변에 없어서 준비하는데 애로사항과 궁금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합격률이 높아지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 공고는 다들 아시겠지만 시험 기준으로 해서 30일 이전에 공고가 나고 필기시험을 접수하게 됩니다. 필기시험 접수 시 수험번호는 필기시험장 자리 때문에 수험번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실기시험은 따로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공개 문제 50%, 비공개 50% 출제가 되는데, 저는 솔직히 공개 문제만 보고 갔다가 운이 좋아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공개 문제만 보고 시험을 보시러 가면은 안 되고 책도 봐야 필기 합격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실기 접수는 필기 접수 시에 원하는 날짜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기 시험날 시험장의 접수 순으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각 시도에서 같이 훈련하셨던 분들이 모여서 접수를 하시는데, 접수하는 것도 하나의 시험 합격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전략인 것 같습니다. 2021년도는 실기시험을 접수 순으로 끝까지 이제 시험을 치루었는데, 중간에 불합격하신 분들 자리는 접수 순으로 해서 땡겨서 계속 시험을 쳤습니다. 오전 시험은 개인역량평가와 화학복 시험이었습니다. 개인역량평가는 3명씩 한 계조를 이루어서 진행을 하였고, 중앙소방학교 지형상 개인역량평가 시작 지점에서 마무리 사다리 설치하는 지점까지 약간 경사가 있습니다. 오르막길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역량평가에서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 사다리 설치 시에 벽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다리 설치하는 구간이.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험을 볼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이제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철판에 사다리를 대다 보니까 약간 미끄럽기 때문에 실제로 전도했던 사례가 있었고, 전도되는 과정에서 다행히 잡으셔가지고 점수만 감점되고 넘어가는 사례가 있었는데, 사다리 설치 시에 전도를 대단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하지 않고 연습 많이 하셨으면 무난하게 통과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개인역량평가 시험이 기존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시간 초과가 많다, 감점사항이 많아서 탈락자가 많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연습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긴장하지 않고 하시면은 무난하게 통과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역량평가 시간 초과는 몇 분 없었습니다. 또한 평가표에 의해 점수 미달로 떨어지신 분도 몇 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시험 보러 오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더 열심히 준비하시고 그리고 더 열심히 하시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역량평가가 모두 끝나게 되면 접수했던 강의실로 전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화학복, ERG복 시험을 치르시게 되는데, 한 번에 시험이 치러지며, 그리고 문제 같은 경우는 박스 안에 뽑기를 합니다. 뽑기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시험이 시작이 되면은 한 번에 문제를 풀게 됩니다. ERG복 시험이 끝나고 나서 ERG복 합격 여부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평가 보셨던 분들이 저희 수험생에게 또 떨어졌다, 합격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떨어졌을 경우에는 화학복 착용해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얘기를 안 해주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ERG북에서 빈칸으로 놔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빈칸을 그냥 빈칸으로 놔두시면 안 되고, 해당 사항이 없으면 반드시 X를
쳐주셔야 됩니다. X를 하지 않으면 틀린 걸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 사항이 없게 되면은 X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화학복 착용은 보조자가 지퍼를 닫고 여는 것만 도와줬습니다. 기존의 중앙 동영상에는 팔을 한쪽 끼고 한쪽을 낄 때 도와주고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시험 당일날에는 평가관분들 회의에서 도와주지 않고 오로지 지퍼를 닫고 그 다음에 벗어 했을 때 열어주는 거, 이 정도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한 팔을 끼우고 다른 팔을 끼우실 때 혼자 착용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벗을 때는 뭐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 벗는 것도 공기호흡기 등지기에 걸리기 때문에 벗는 연습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험 당일날 보조자가 다 도와주면은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고, 2021년 시험처럼 도와주지 않았을 경우에 혼자 착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 연습을 하실 때 혼자 착용하고 그 다음에 지퍼만 주변에서 도움을 받는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고층과 저층 두 개조로 나뉘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앞주에서 시험 치는 것을 참관은 하지 못합니다. 한 개 팀이 시작을 하면 다른 팀은 제비 뽑기를 하고 순번을 정하고 장비를 세팅하게 됩니다. 장비 세팅 및 준비 시간은 평가관 분들께서 충분히 주어집니다. 평가관 분들께서 급하게 진행하지 않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준비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면 그때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자, 고층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교육을 받고 열심히 연습을 하셨다면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복명복창 정확히 하시고 멘트 정확히 하시면 무난한 것 같습니다. 고층, 지하층, 저층, 전기차 모두 공통이지만 운전원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각 시험에서 운전원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모든 동작을 정확하게 하고 수관 연결부에서는 물이 새면은 다 감점사항이었습니다. 저는 고층에서 1번원 담당이었습니다. 차량에서 장비 착용 시에 이제 공기, 호흡기, 용기 밸브를 일부러 저는 다 열지 않았었습니다. 이 밸브를 열다 보면, 등지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열다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솔직히 300바 충전을 다 해가기 때문에 두세 바퀴만 열더라도 공기 호흡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고 시간은 당길 수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평가관 분들께서 장비 점검을 하실 때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감점을 받았었는데, 조금 더 빠르게 하려고 뭐 뺑기를 쓰던가 이러면은 평가관 분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저층은 1, 2, 3번원 모두가 호흡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들리는 소문에도 개인 역량하고 저층을 통과를 하면 뭐 7, 80% 이상 합격이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저층은 혼자 잘한다고 해서 뭐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2번, 3번원 모두가 정확하게 빠르게 하셔야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매듭 부분에서는 1번원, 2번원 정확히 다 빠르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3번원이 뭐 N이 풀어주거나 사다리 뭐 이동하거나 이랬을 때도 정확하게 빨리 해주셔야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3명 모두가 매끈하게 정확하게 하셔야 합격을 할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고층과 저층이 끝나고 지하층과 전기자동차를 또 이제 두 개조로 해서 시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지하층은 중앙서방학교 동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동선이 훨씬 길게 느껴졌고 실제로 더 길었던 것 같습니다. 3번원 계급부 확인 동선도 상당히 조금 깁니다. 무전 멘트들이 이제 하다 보면은 많이 있는데, 상황에 맞추어서 진행되는 거대로 기존에 연습을 했는데 시험장에서는 동선이 길고 이런 거를 알기 때문에 평가관 분들께서 그냥 맡은 무전들만 정확하게 진행을 하면 평가관 분들께서 알아서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지하층 운전원도 임무가 많아서 정확하게 하셔야 하고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1번, 2번, 3번원이 신속하게 하다 보니까 운전원도 뭐 방수구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송풍기 설치, 그 다음에 뭐 애니 옮길 때 이제 안전지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고 하다 보니까 임무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시간에 쫓기지 않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하층 운전원 담당하시는 분도 떨어지신 분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번원, 2번원 분들은 지하에서 화재 진압을 하시고 요구주자 검색을 하시고 나서 애니를 안장법으로 밖으로 데리고 나올 때 개인 장비, 특히 무전기, 랜턴 등 조심하셔야 합니다. 장비가 나도 모르게 이제 애니나 이런 데 걸려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몇몇 분들이 계셨어요. 나도 모르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나와가지고 평가관분들께서 뭐 장비 없죠? 장비 점검하다가 보면 장비가 없어요. 이러면은 이제 불합격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인 장비들을 뭐 카라비너로 걸고 이렇게 하시는데 2차적으로 또 고정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개인적으로 또 해가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전기 자동차 화재 진압 같은 경우도 운전원이 정말 조심하셔야 하고 1번, 2번원들은 똑같이 개인 장비들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되면 불합격입니다. 저도 그거는 이제 떨어지는 직원을 보고 나서 알게 됐는데 평가표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비를 바닥에 떨어뜨리면 불합격이 되니까 정말 유의하셔야 됩니다. 지하층도 그렇고 전기자동차도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에 2번원이 엔진룸 온도 체크가 있는데 열화상 카메라로 엔진룸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기존 동영상에 보면 운전석 문이 열린 상태에서 계기판 쪽으로 열 체크를 합니다. 근데 평가 보기 전에 평가관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옆에서 엔진룸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펜다 옆에서 엔진룸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온도 체크를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료 화재 진압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올려놓은 영상이 지금 공주로 이전을 하고 나서 새로 영상을 업로드해서 올려놓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존에 작년까지 저희도 천안에 중앙소방학교가 있을 때 옛날에 찍어놓은 걸로 이제 시청을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중앙으로 옮기고 나서는 시험을 땡크로리에서 유료 화재 진압을 실시를 합니다. 마지막 관문이기에 생각보다 까다롭게 보지는 않았지만 지휘자와 운전원은 먼저 희망자를 받고 없을 시에는 뽑기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다행히 저희 때는 제가 운전원을 했었고 그리고 지휘자분도 이제 경기 소방에서 한 직원분이 자진해서 해주셔가지고 나머지 분들은 뭐 관창 보조 이렇게 역할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다 합격을 하셨었는데 내가 운전원을 할 수도 있고 지휘자를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조금 준비를 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료화재 진압 같은 경우는 차량을 8.5톤 물탱크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탱크에는 폼 밸브라든지 폼이 실려 있지가 않죠. 송수 밸브 이런 것도 없고 오로지 방수구, 뭐 중계구, 흡수구 이렇게 있는데 멘트는 정확하게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화전도 점령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뭐 다른 종목도 그렇고 운전원 분들이 의외로 많이 떨어지셨어요. 운전원이 가장 쉬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운전을 실제로 많이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펌프차, 물탱크차, 그 다음에 경영사다리차 이런 차량들이 좀 낯설기 때문에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원도 준비를 많이 해 가셔야 합니다. 각 시험 종목마다 차량이 다 다릅니다. 고층과 지하층은 중앙 영상에 나오는 노란색 펌프차로 실시를 하고 저층과 전기차는 경영사다리차, 유료화재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8.5톤 물탱크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차량 배관 내 공기제거 같은 경우는 PTO 연결, 메인 밸브 열림, 진공 펌프 작동 영상에는 대부분 다 그렇게 올라와 있죠. 근데 평가관 분들께 여쭈어보니까 뭐 방수구를 열든 아니면은 중계구를 열든 자체급수구를 열든 진공 펌프를 작동을 시키든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수 완료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시험을 보시면서 정확한 건 시험 시작 전에 평가관님께 질문을 하시고 실시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험 치르기 전날, 시작 전날 각 시도에서 평가관 분들이 한두 분씩 오셔가지고 사전 평가 회의를 하게 됩니다. 각 시도에서 가르치는 게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평가관 분들이 사전에 회의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 그리고 평가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애매한 부분은 평가관 분들이 어디까지 허용을 할 건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을 하시고 각 이제 시도의 학교 교관님들께 사전평가 내용들을 전달을 해줍니다. 그럼 수험생들이 이제 그 전달받은 내용을 가지고 시험 전날 또 준비를 하게 되는데, 시험장에 가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은 질문을 하시면 평가관 분들께서 정말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세세하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시간도 넉넉하게 주시기 때문에 내가 했던 거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하고 약간 다르다 보면 준비할 시간도 주시기 때문에 시험 시작 전에 애매한 부분들은 내가 정확하게 평가관 분들한테 질문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전부터 합격률을 조절을 한다, 이런 소문이 많았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시험 보는 동안 그런 느낌은 솔직히 받지는 못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직원들, 같이 연습했던 직원, 그리고 학교에서 같이 교육받은 직원들 여러 명이서 같이 갔는데 일부러 떨어뜨려야 되겠다, 이런 거는 느낌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각 시도에서 오는데 기존에 인력풀로 이제 등재를 하셨던 교관님들께서 이제 오시게 되는데, 올해 오셨던 분들이 내년에 또 안 오실 수도 있고, 올해 오셨던 분이 내년에도 오시고 이럴 수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평가관 분들이 많이 오시긴 하셨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다들 친절하시고 저희가 한 명이라도 더 합격하길 바라시는 마음인 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자, 시험 시작 같은 경우는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밤 8시 40분에 끝났습니다. 점심 같은 경우는 중앙소방학교 구내식당에서 식권을 사가지고 식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시험이 늦게 끝날 경우에는 저녁 같은 경우는 저희는 먹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시험이 계속 딜레이가 되면 평가관 분들도 힘들고 저희도 힘들기 때문에 저녁 식사 없이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중간중간 시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간식이나 음료수 이런 것들도 사가셔서 중간에 수시로 드셔야 진 빠지지 않고 시험 시간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짧게나마 후기를 지금 올려드렸는데 각 시도에서 1급 취득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각 사회도 보통 한두 분씩은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께 조언도 구하시고 준비하는 데 도움을 청하시면 많이 도와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굳이 1급이 필요하겠어가 아닌 열심히 준비하셔서 많이 취득을 하셨으면 좋겠고, 교육을 가시거나 시험 준비를 하시면 제 개인적으로 또 많이 배우고 화재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22년 준비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고 안전한 현장 활동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